안녕하세요, 딥딩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자소서 문항풀이를 해드릴 기업은 바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입니다. 와우. 제가 앞서서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기업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실 때 소재가 고민이시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꼭 기업 분석 영상 참고하셔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시면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할 때 내가 어떤 내용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잡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영상 보시고 이 자소서 문항풀이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풀어드릴 문항은 바로 첫 번째 문항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를 정의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원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거창해 보여요. 근데 사실 이거 파악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의도를 파악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직업관입니다. 직업의 의미 뭔가요? 직업관이죠.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직업관을 묻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어떤 걸까요? 직업관을 물었으면 그 직업관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맞냐 아니냐겠죠. 굉장히 풀어서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글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술하라고? 직업의 의미? 이거 좀 어렵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직업관과 정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원자의 직업관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직업관을 왜 물어볼까요? 사실 기업 분석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히스토리와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추구하는 게 공동체 정신, 공익추구, 사회적 가치잖아요. 뭔가요? 여러분 상부상조 정신, 평화, 두레, 품앗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즉 뭐예요? 지역 공동체를 향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지역 공동체, 국민, 지역과 사회, 조직을 바라보고 있죠. 이처럼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원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를 뽑을 때도 이 가치와 부합하는 직업관을 가진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직업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약간 공익성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가치나 공동체, 말 그대로 상부상조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성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거를 본인만의 워딩과 표현으로 좀 바꿔서 제시를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접근해 볼 것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원하는 것이 본인에겐 어떤 의미가 있냐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내 직업관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맞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업관 얘기하실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역할과 비전, 설립 이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내 직업관에 정말 부합하는 곳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런 공익사업이나 아니면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있고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회원들의 이익이나 회원들을 위해서 환원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런 직업관에 부합하는 곳이다. 이 흐름으로 작성해달라는 의미일 거예요.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작성 프레임워크랑 예시를 좀 동시에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직업의 의미랑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저에게 직업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공동체 정신이 잘 안 드러나요. 근데 두 번째, 본인의 경험으로 좀 덧붙여지네요. 보증기관 인턴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좀 구체적으로 이런 직업관을 갖게 된 경험을 제시를 해주네요. 요거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직업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이런 직업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경험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신빙성이 더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관과 관련된 경험도 같이 제시해 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힘든 순간에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감사이사 하시는 고객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작게나마 하나, 두 개씩 모이다 보면 세상이 결국 바뀔 수 있겠구나. 나 이런 일 해야겠다. 이렇게 직업관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마을금고 중앙에 입사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작성해야 되는데 뭘까요? 내 직업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아까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죠. 사회공헌 사업을 4가지로 구체화하고 로드맵까지 탄탄하게 수립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거 저희 457D 홈페이지 기업 분석 탭 보시면 새마을금고 중앙의 기업 분석에 제가 요 4가지 방향성 언급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마을금고 진정성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새마을금고라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면 나의 직업권 실현할 수 있겠다. 정말 중앙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느끼면서 든든한 버팀목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요. 두 번째 버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버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요거는 조금 구체적인 사업까지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의 내용처럼 어떤 직업관을 바탕으로 중심적으로 글을 이끌어 가셔도 되고 아니면 새마을금고에서 내가 이런 사업 해보고 싶다. 이 친구는 이제 공제사업이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제사업처럼 구체적인 걸 언급하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제사업은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돕다. 그래서 나도 이런 공제사업 담당해서 이렇게 회원들이 위기 극복을 돕고 회원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나가고 싶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처럼 구체적인 사업으로 본인의 입사 의미를 기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번 문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따라오시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소서 문항 2번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뭐냐 하면 단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동료 유형과 가장 싫어하는 동료 유형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제가 어떤 동료와 잘 맞고 어떤 동료가 좋은지 어떤 동료가 싫은지 이걸 명확하게 말을 해주시면 되고 그와 관련된 사례까지 같이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항의 의도는요 뭐냐면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질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를 보면서 지원자의 성향을 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잘 맞지 않는 동료, 내가 싫어하는 동료를 기술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세요. 자, 뭐냐면 윤리적인 잣대를 들어서 싫어하는 동료를 기술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책임하다,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정말 인성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을 적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 안 좋게 묘사하고 그 사람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지원자분께서도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약간 뒷담화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뒷담화를 하는 사람도 좋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싫어하는 동료를 너무 나쁘게 묘사를 해버리면 나는 절대 착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처럼 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도 사실 좋은 영향을 받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그런 인성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라 과업이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계획이 정말 철저하다 보니까 너무 느려. 그래서 일이 진척이 안 돼. 이런 것들은 인성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싫어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접근하실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나랑 좀 가장 잘 맞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점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좋게 평가했나? 어떻게 하면 왜 그 사람이 좋은 동료라고 평가를 했나? 또 반대로 내가 어떤 팀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별로였을까? 그 사람이 별로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띄워놓고 그 사람의 특징 속을 도출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빌런으로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업무적인 관점에서 스타일이 다르거나 그 사람과 나와 성향이 좀 달라서 안 맞았던 점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던 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성적으로 그 사람이 원천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다, 본래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1번 문항과 2번 문항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기업 분석 영상 보시면 제가 5번 문항도 또 설명을 얼핏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거의 많은 문항들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영상 다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더 많은 예시와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457D 홈페이지 자소서 항목 프리 탭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딥등 여러분들 안녕.